자, 오늘 종목은요, 파워넷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파워넷을 사실 제가 그 5월 4일날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5월, 그날 제가 좀 그 시스템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녹음이, 수음이 안 되는 바람에 하다가 제가 좀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하고, 사실 5월 4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 5월 4일날 들어가시지 못했더라도 오늘이라도 뭐 일찍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쉽고요. 빨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여하튼간에 파워넷은 뭐 좋은 회사입니다. 계속해서 수익을 잘 올리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예, 종속 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좋은 회사들이 많죠. 예를 들면 머큐리라든가 아니면 아이즈비전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좋은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들이고, 최근에 또 주목도가 높았던 회사들, 보안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광통신 관련된 내용들, 이런 쪽에서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넷 같은 경우도 괜찮죠. 전력 반도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설비할 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워넷이 지금 또 뭘 하고 있느냐 하면 ESS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LFP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리튬 인산철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조금 그 전력 밀도는 떨어지는데 안정성이 되게 높죠. 그렇게 돼서 지금 중국 전기 자동차의 상당히 주력 품종으로, 그 전기 2차 전지, 중국 2차 전지의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CATL에 관련된 제품들을 이 파워넷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향후에 좀 뜰 수 있는, 물론 하나는 과거에도 주목을 받았고 앞으로도 주목을 받게 되겠지만, 향후에 주목을 받게 될 두 가지 종목들을, 매출의 주요한 두 가지 품목들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산업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가격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000원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0원에서 최근에 상한가를 쳐서 지금 어디까지 올랐느냐 하면 거의 만원대까지 올랐습니다. 5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먹을 거 뭐 다 먹고 빠진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파워넷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5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최근에 크게 증가했어요. 자본 총계가. 자본 총계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아직도 PBR이 여기 1.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그 결합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자본 총계가 3,300억이고, 지금 현재 아직도 그 시가총액이 2,600억대예요. 2,400억대네요. 2,400억대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PBR이 1이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PER 자체도 246억 정도로 올렸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그리고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213억으로 올렸기 때문에요. 어떠냐 하면 PER 기준으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너무 저평가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 있어도 사실 재무적으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멀티플 분석을 할 때는 파워넷은 아직도 올라갈 가치가 있습니다. 아직 저평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었느냐, 뭐 그걸 보시면 되죠. 근데 그 전에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사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자본총액 900억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3,300억이 됐죠. 인수를 하면서 종속회사를 늘려가는 효과들이 여기 나타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는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속회사라고 하더라도, 일단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파워넷은 아직까지도 고평가된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파워넷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소유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지배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서 파워넷이라든가 뭐 다른 연관 회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연관 회사들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팔고 하는 관계들을 계속 가져오면서, 예, 좀 지배 구조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위지트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이 파워넷의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파워넷이 또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이즈비전이나 아니면 머큐리 같은 회사를 또 지배하고 있고 뭐 이렇게 조금 복잡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복잡한 지배 구조가 이렇게 투명하게 이 파워넷의 어떤 사업 구조를 설명해 내기가 어렵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올라가 있어도 아직도 올라갈 때가 더 남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칼끝에 탄 것 같아요. 거의 최근에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너무 칼끝에 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를 예, 언제냐면 5월 4일 날이라도 말씀을 드렸으면 사실상 아주 위험한 지경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연상을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보시게 되면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 보시게 되면 사실상 뭐 이렇게 그죠, 아주 고점에 이르러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월봉 자체의 고점 자체가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봉 보시게 되면 쭉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격대들을 다 뚫고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떨어졌을 때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되는 구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도 저평가인 이상한 아주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파워넷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지배구조가 약간 좀 복잡하다라는 2가지 점의 약점들을 제외하고는 재무적으로나 아니면 사업적인 매출 영역에서나 크게 문제가 있는 회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채 비율도 70%로 계속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 자체도 사실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매출 자체도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성장 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것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파워넷이 굉장히 좀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넷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약간 최근에 연상으로 올랐던 피로감들이 그 눌림목으로 나타날 때를 좀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일봉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어디였어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일봉에서 5천, 이게 자꾸 일봉에서 제가 바꿔놓으면 자꾸 저기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측으로 제가 항상 가격대를 옮겨놓는데, 자 5,400원대 아니죠? 요거보다 조금 낮았죠. 높았죠. 5,600원대에서 거의 9,600원대까지 급상승 이틀 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파워넷을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느냐 판가름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그 종목의 기본적인 분석에 의해서는 되게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단기간에 그만큼 또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점들도 있죠. 지금은 뭐 가격대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사실 조금 너무 많이 급하게 올랐다라는 점들이 있고,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매출 자체의 성장성도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매출 종목들의 향후 성장성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전력 설비, 그리고 그 LFP 2차 전지, ESS의 중심 소재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단기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매출 자체도 최근에 1,000억대에서 3,000억대에서 4,000억대로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중요하죠. 이런 부분도. 그리고 게다가 영업이익률도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한 5% 정도 유지를 계속 하고 있고, 그죠? 그 영업이익률이 예전에 조금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죠. 뭐 그죠? 예전에도 한 5%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네요. 그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가격대는 사실상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급상승,
이라는 점들이 이제 조금 눌림목을 기다려주게 되는,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가도 되냐? 좀 위험합니다. 네, 좀 위험하고 이게 약간 급상승의 피로감으로 인한 눌림목들을 좀 기다려 보셔서 최소한 한 6,000원대 정도까지는 빠지는 걸 좀 보셔야 그때 또 늦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지금 날아가면 내 거 아니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넷의 약점과 강점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현재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올라간 상태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여기 올라올 때까지의 급상승세에 만들었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이번에 상한가 두 번을 치는 저기 급상승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들은 지금의 상승세가 굉장히 견고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한번 평가를 해드리고요. 네, 그 정도 평가해드리고, 네, 파워넷 좋은 점과 나쁜 점 역시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잘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도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